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오늘은 논문 공부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Individual Stress Reactivity Predicts Alcohol Craving and Alcohol Consumption in Alcohol Use Disorder in Experimental and Real Life Settings. 자, 해석하면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이 음주 갈망감과 실제 음주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예상하는지 어떤 경우에 알코올 사용장애 있는 환자들에게 두 가지 경우에서 실험실에서 또 실제 삶에서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독일 하이벤베르크 대학에서 연구를 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와 알코올 큐는 갈망과 음주를 유발한다 라는 제목의 논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논문이 어떤 실험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1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된 환자들의 대부분은 81%는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굳이 나눠서 경도와 중등도와 고도가 있다면 대부분이 80%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알코올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심각한 분들이 아닌 대부분이 좀 일상생활에서 술을 좀 드시는데 조금 문제는 있으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모집을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일단은 처음이 심리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상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제 사회 심리적, 뭔가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받는 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고요. 육체적 스트레스는 정말 육체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굉장히 강한 운동,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 스트레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게 1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알코올 큐라고 합니다. 알코올 큐. 자, 알코올과 관련된 자극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나가다가 술집을 본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어떤 모습을 TV나 어떤 방송에서 본다든가 이런 게 다 알코올 큐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에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3분간 이제 보여줍니다. 당연히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 큐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리고 알코올 큐를 그대로 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RI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fMRI는 기능적 MRI인 건데 이 혈류의 흐름을 검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거나 뇌에서 어떤 부위를 사용할 때 그 사용하는 부위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의 뇌에서 어떤 부위를 지금 활성화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총 세 가지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 실험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알코올 자극을 줬을 때 술을 얼마나 마실까 아니면 덜 마실까를 판단할 때 우리가 실험실에서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망감입니다. 크레이빙. 갈망감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주관적, subjective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코티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분비되는 이제 그런 물질이죠. 이게 얼마나 분비됐는지를 이건 침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겁니다. 이 내가 갈망감을 느끼는 두 가지 경로가 이 주관적 어떤 스트레스, 주관적 느낌의 경로가 있고 이 신경 내분비적인 이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평가를 우리가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플러스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리얼 라이프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합니다.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할 때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진 않고 그 EMA라고 해서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술을 얼마나 마셨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추적하는 그런 것으로 1년간의 추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세팅이 된 실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실험 그 주체가 내세운 가설은 심리사회적 자극이 자, 이 자극이 다른 이제 육체적이나 이런 대조군보다 음주 욕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언제? 이 알코올 큐와 결합됐을 때 육체적 자극보다는 심리적 자극이 음주 욕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이 가설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가설을 그렇게 세웠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 나왔겠죠. 아마 심리사회적 자극이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갈망, 코티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꼈다. 자, 그리고 알코올 큐와 결합된 심리사회적 자극은 코티솔의 변화가 가장 컸고 그 영향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갈망과 주관적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코티솔보다는 좀 덜했고 그 영향이 좀 일시적이었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코티솔 농도가 음주를 예상하는데, 이 사람이 곧 음주를 하겠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코티솔 농도가 이런 심리사회적 이 자극,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AUD의 정도가 경중고가 있는데, 이게 심해질수록 심리사회적 자극과 알코올 큐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우리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증상이 심해질수록 뭔가 똑같은 사회 현상이나 환경에서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더 뭔가 조그만 사소한 자극에도 이게 음주에 대한 큐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유혹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갈수록 이 술에 대한 유혹 민감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티솔 농도가 예전에는 중등도 이상의 고도의 알코올 사용 장애에서만 유의미한 지표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실험은 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81%, 대부분의 이 실험 참가자들이 고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도와 중등도에 해당하는데, 이런 환자들도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이 코티솔 이 수치가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주를 유발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경로, 이 주관적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술이 땡겨, 뭐 사실 몸의 신체적인 큰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수치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술이 땡겨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런 땡기는 주관적인 자극보다 감각보다 내가 정말 몸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돼서 내 의지랑 관계없이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과 영향을 받아서 술을 마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우리 잘 알다시피. 자, 그리고 그런데 전자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나 어떤 자극을 받아서 술을 먹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는 큰 아직 이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나 인지나 고민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 어떤 물질을 진정시키고 이제 해독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문제는, 예전에는 이 중증도 이상에만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코티솔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수치가 변화가 있는 그런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치료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벼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가벼운 증상일 때는 의지로 해결하고, 증상이 심해지고 무거워질수록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이나 강제적인 치료가 좀 권장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리뷰해 볼 점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어떤 자극의 그 흐름의 그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주관적 스트레스, 하나가
이제 신경 내분비적인 이제 요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도라 하더라도 내가 아직 증상이 약하고 별로 큰 심각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의지로 해결할 문제다.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